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4월이죠. 4월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죠. 4층 뭐 그거 다 그거 기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죠. 운이 좋은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콧구멍에 돌멩이가 들어가고 뒤로 잡아줘도 뒤통수가 안 깨져요. 운 좋은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말하는데 운도 실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4월이다, 숫자가 불길하다, 뭐 어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니면 무슨 뭐 하는 날 조심해라,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그런 거에 의해서 하면은 어디 정주영 회장님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예,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다 그런 거 미신 믿었고 그런 거 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대한 꿈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보통 동양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숫자고 유럽에서라든가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꺼리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4월 달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주식하기 가장 좋은 달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 함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방송 보니까 우리 과외 선생 30번째 시간이에요. 과외 선생 30번째 시간이라 제가 한번 그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라. 예?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거죠? 여기 자료 여기 있네요. 4월달 오늘 과외 선생 3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30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4월 소풍보다 주식 쇼핑의 계절. 4월에 다 어디 소풍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4월 달에 꽃도 피고 하는데 4월에 주식 시장도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생각보다 빨리 꽃봉오리가 꽃샘추위가 한번 왔었죠.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꽃샘추위가 한번 왔다가 꽃샘추위가 한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은 꽃샘추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꽃샘추위가 왔을 때 어떻게 판단했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판단했죠. 남들 다 그 꽃샘추위에 다 죽을 거다. 당장 대공황이 올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왔을 때 이것이 대공황의 전조 증상인 거는 맞다. 그래서 2400도 깨지고 종합주가지수가 2350포인트도 한번 터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3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0.5% 올리는 게 물 건너 간 거고, 그리고 5월 3일 날 있는 그때는 금리 동결 이야기,
0.25%도 올리기도 좀 버거울 것 같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아가면서 단기는 유동성의 공급 측면이 그동안 옥죄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주식하는데 저것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실 계속 오고 있는 거죠. 네, 오고 있는 거고, 오늘 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제 이제 야간 수업, 박한쌤의 야간 수업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장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특히 지금 주식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옥과 같은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주식은 미국장에 대한 어떤 저런 부분들을 선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호재에 때린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선물 단타하는 애들이. 더군다나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미국장의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세들이 기세를 부리기에 아주 좋은, 더군다나 하이닉스, 어제 박한샘의 야간 수업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추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 덕분에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미국장에 올랐다고 해서 시가에 플러스가 날 때 한번 때려먹기가 좋을 거다. 그 얘기는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의 2500포인트를 시도하는 상승의 제한 요인들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4.36%가 하락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6% 하락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락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 100개 종목, 즉 금융주를 제한 나스닥 선물을 구성하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잖아 마이너스냐, 이거에 맨날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를 구성하는 나스닥 100 선물 종목 가운데서 어제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D램에 몰빵하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 뿐이잖아. 낸드 플래시하고 DDR.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중국의 시설 투자 확대의 제한, 그리고 중국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D램 반도체 내재화, 중국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끌어내렸죠. 자, 당연히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간 수업에서 시가에 어떻게 플러스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한번 엎어봐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상승폭을 제한한다 그랬죠. 종합주가 지수를 마이너스 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송한데 제가 잠깐 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종합주가 지수를 마이너스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 유럽도 그렇고 4월 달에는 주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주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일단은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5월 달 이번 연도 2023년도 FOMC 회의 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뭐 다 여러분들 외우셨죠? 2023년 10월, 12월 달에 없네요. 9월,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8월 달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다음 보면 되는 거니까.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더하기 열흘 뒤. 한 달 더하기 열흘 후인 14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한 달 더하기 12일 날. 그리고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좀 이해되셨죠? 1년에 8번 회의가 있으니까 쉬는 달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 한 달 더하기 이렇게 알파 며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 6월에는 5월에는 3일, 6월에는 4일, 그쵸? 14일, 7월에는 5 하나 건너뛰고 6일, 3, 4, 6.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십시오. 5월 달에는 3일 날에 FOMC가 있고 6월 달에는 14일 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그보다 한 달 더하기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 26일 날 있고. 자, 그러면 5월 3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4일이네요. 새벽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3월에 0.25%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0.75잖아요. 0.75에서 0.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 5%로 기준금리를 일단 끌어올렸잖아요. 우리나라는 3.5 상태고.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4.75에서 5%가 기준금리예요. 제로부터 따지면 4.75까지 올린 거고 0.25부터 출발했다 보면 5% 일부 주는. 자, 여기서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 5월 달에. 올려봐야 0.25입니다. 아니면 동결이든지. 그러면 이제 6월 14일 날 그리고 7월 26일 날에는 아마 동결이거나 인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어제 PCE 물가지수인가요? 근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0.1% 낮은 4.6% 발표 났죠. 당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이제 앞으로 실업률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 충격은 덜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것이 또 나올 수 있잖아. 그거보다는 차라리 부작용 없이 5% 금리에서 4.7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게 미국 입장에도 맞겠죠. 그래서 4월 달은 사실은 소풍 가기 좋은 날입니다. 김밥 싸가지고 밖에 나가고 좋겠지만 햇빛도 좋고 꽃도 이쁘고 그런데 날씨만큼 좋은 게 어떤 거냐? 주식시장의 환경이에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지금 4월달, 3월달 주식시장이 5월 3일 금리 인상 어렵다고 보고 선행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이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IT 종목군들을 잠깐이지만 한번 제낄 수가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낄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도 있잖아요. D램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끼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줄 때,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어제 미국장 오른 거 보고 아침에 시가에 주식 사고 선물 산 세력들, 더구나 오늘 이 콜옵션 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재물로 받쳐지는, 그래가면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발성 성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는 이렇게 포스코 콜딩스, 그 포스코 퓨처엠, SK 아이테크놀로지 보니까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주, 조선주, 건설주 주로 이제 그러네요. 건설주, 조선주, 2차 전지와
건설주, 조선주, 특히 건설조선 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발성으로 보니까 현대건설, GS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건설주가 왜 올라오는지, 조선주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괜찮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괜찮다. 그럼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지금 깨어나는 걸로 보면 조선주, 건설주가 올라오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왜 먼저 올라오는지, 왜 단기적으로 실적이 더 좋은 IT 종목이나 네이버, 카카오보다 왜 조선주, 건설주처럼 부실한 기업이, 부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적자 기업들이 왜 먼저 올라오느냐,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보면 어제 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가장 많이 올랐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적자 기업입니까? 흑자 기업입니까? 적자 기업이죠. 네. 적자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미국에는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 구조상 디스플레이 산업을 공장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중국과 경쟁해야 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죠. 적자지만. 미국에는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미국은. 테슬라도 있지만 픽업 트럭의 전기차 최초로 만든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있는 거예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몇 분의 몇 토막 났느냐? 12분의 1 토막 났어요. 180달러에서 12달러까지. 상장하고 나서 2년 전에 2021년도 11월 16일 179.46달러 갔다가 최근에 12달러까지, 12달러에서 지금 이제 3, 4일간 20% 올라서 15달러.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기 자동차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존이 2대 주주인데 적자기업.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이 최근에 올라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흑자 기업은 빠진 게 없잖아. 애플도 그렇고, 램리서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는 거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리니까 망할 줄 알았던 회사인데 잠깐 금리가 유보되니까 순간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걸로 보느냐? 일단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죠. 5월 3일 날 금리 동결, 6월 14일 동결이거나 26일 금리 인하론,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하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 지금 5월 3일 달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은 오늘 그런데 왜 쉬어가냐? 한국도 반등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주식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일지 몰라도 연초 대비 2200포인트에 저가 주식 살 때만 해도 그 비하면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2500이니까. 엊그저께 2350에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거기에 뭐 2차 전지로 갔느냐, 뭐 반도체로 갔느냐, 순환적인 흐름, 기아차, 현대차들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한국도 꽤 괜찮은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질질 끌어서 그렇지.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장만 보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국내 주식 시장에 급등할 거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상승은 맞습니다. 상승 궤적에 변화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빠졌다.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잠깐이지만 아침에 올라갔다가 쉬어갈 거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현금 들고 추격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거다. 현금 들고 있다가 나도 한번 미국장 올라갔으니까 사보겠지.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손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그거 받아먹고 또 시장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 주식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뭐만 갖고 장난쳐요? 선물만 갖고 장난쳐요. 1조 원어치 샀다가 오늘처럼 또 7천억 원어치도 팔고, 선물만 갖고 지금 선물 7,100억 원어치 팔았네요. 계약수로는 8,800개, 8,800개. 주식은 안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시가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이제 그동안 올라가도 안 샀는데 현금 들고 있다 뒤늦게 미국 올라간 거 뭐 확인하고 샀더니 뉴스 듣고 거꾸로 빼고 있고, 그럼 이제 또 정리하면 또 올라가요.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시장이 지금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건설주 조선주가 올라오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사실 미국이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신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프랑스는 이제 신고점이 1% 남았어요. 연중 최고점이자 신고점 1% 남아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예,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템포 조절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주식을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 먹여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오버나이트 한 사람들, 이제 장중에 종가 근처에서 사가지고 아침에 오버나이트 한 충성 세력들만 먹여주고 장중에 이렇게 한번 잠깐 뺐다가 또 정강 후양 나오고,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반복되는 가운데 시장이 상당 부분 뭐라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이렇게 펌핑질들이 순환매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다 반도체 때렸죠. 지난주에 반도체 때리신 분,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때렸어요. 오늘 나는 지난주에 박한샘 방송 듣고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때렸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로 현금 갖고 있는 거 다 베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이닉스는 파르르하게 가면서,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는 단기로 파르르하게 가면서, 그리고 OLED도 다 지난주에 다 정리시켰어 가면서 왜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베팅하느냐? 그는 지수에 대한 베팅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에 대한 베팅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확대할 계획이 앞으로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그 엔비디아, 그리고 자율주행,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죠. 이런 분야 쪽의 주식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회사로 보시는 것은 이제 좀 단계가 건너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코스닥 중소형 D램 반도체 후공정이나 전공정이나 이런 쪽의 중심으로 봤던 흐름에서 이제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잠깐이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움직임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내재화를 하잖아요. 한번 잠깐 놔주고 삼성전자를 사든지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조선주 건설주 같은 거를 공격적으로 베팅하든지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주식을 저희가 그렇게 3월에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가 상승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에 베팅해 놓고, 즉 지수 대비 조금 더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하겠죠. 네. 본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건설주, 조선주는 이미 저점 대비 레벨업이 한 30% 정도 올라왔고, 그러면 일부 건설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바이오주의 4월 달에 흐름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장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자, 물 좀 한 잔 마셔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같이 올라오던 장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선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는 또 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는 돌아가면서 막 펑펑 종목이 터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수는 약간밖에 안 올라가. 그런 거에 비하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직 기관들 같은 경우 주식은 전부 다 매도를 다 들고 있고, 공매도나. 외국인들도 주식은 사긴 했습니다만 혼자 끌어올리기는 좀 벅차 보이고, 다행히 기관들이 요즘 천천히 진입하고 있죠.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2조 원 정도를 샀어요. 국내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은근슬쩍 많이 샀습니다. 주로 반도체 같은 거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나는 쌍끌이장이니까, 그것이 이제 3월 달에 중소형 반도체들의 급등, OLED의 급등,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였던 첨보나 후성이나 롯데 첨단 머티리얼즈나 이런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즈죠.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펌핑질하고 있고,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군들, 화학업체들과 조선업체들이 상당 부분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4월 달에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 5월 달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소위 PF 대출이나 금융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낙폭과대 상태에서 해소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4월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거다.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그러면 하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한 템포 기다렸다 다시 사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길 기다려야 돼요. 한 템포 죽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코스닥이라는 거는 리노공업, 코스닥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들, 지난주에 때리라고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동진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포스코 IC도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저거는 물론 반도체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 나왔던 반도체주들을 약간은 수익 실현하고,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길 건가, 그 고민을 사실 지금 4월 달에 시작하는 건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십시오. 유럽 시장의 신고점 돌파라든가 이런 걸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장에 내가 봤을 때 괜찮다 라고 보는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는 아니지만 7만 전자는 돌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7만 2천 원이면 얼마예요? 만원이죠. 16%에서 17% 정도의 수익률을 남아있는 4월, 5월, 6월. 근데 6월 달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중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방금 삼성전자 7만 전자 돌파 가능성 2, 4분기 얘기 들었다. 나중에 에이 그거 7만 전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형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안 되죠. 왜?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150만 원 버는 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10억 원씩 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10억 원어치 샀는데 1억 2천 됐다. 그것도 안전하게. 이만한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5만 5천 원 깨졌을 때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다들 안 된다고 판다고 하지만 반도체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 실적 적자라고 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샀을 때 10% 20% 그러면 됐지 않느냐. 주식을 때려가지고 때리는 사람들, 삼성전자 하는 사람들이 이날 사겠어요? 갖고 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때 손절했다면 아마 손실이 컸을 거예요. 줬다 놨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재매수 구간이에요. 나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다. 수익률을 조금 더 누리고 싶다. 저는 우선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58,000원이네요. 그러면 한 5,000원? 6만 2천원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예요. 됐지 뭐.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삼성전자는 나는 이미 있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특히 네이버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카카오보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고 4월 달에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그거죠. 과외선생 박한샘의 30번째 오늘 강의 주제는 네,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잠깐 호흡 좀 한번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숨쉬 컨디션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눈 감고 방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제 생각은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작년도에 제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감기가 잠깐 걸리고 나면 이런 코로나 때 있었던 증상들, 약간 숨이 찬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감기가 걸리고 나면 약간 재발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은 컨디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균이 얼마나 사람 뼛속에 뿌리 깊게 박혔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한 번도 제가 평생에 이런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한번 딱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잠깐 한 달 전에 감기 걸렸다 나왔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 약간 숨 차는 거. 그래서 말하다가 숨이 차요. 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0번째. 네, 30번째 이렇게. 네. 그래서 4월에는 소풍보다 주식 쇼핑의 계절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프랑스, 유럽, 우리나라만 올라오는 게 아니다. 분위기가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신고점 돌파가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내일 신고점 돌파인데 그랬을 때 이제 독일도 4월 달 중에 한번 신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5월 3일 날 FOMC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인하를 한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6월 달, 7월 달에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 설이죠, 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변화가 있었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부터 시장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7만 전자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하고 상관없어요, 별로. 수급적인 측면 요인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크게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LG전자나 그리고 그 아래 레벨에 있는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거냐. 즉 전장 부품 라인들이죠. 먼저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50% 올라가고 8만 원에서 12만 원.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깨졌을 때 LG전자 그때 8만 원이었죠. 덕분에 LG전자 덕분에 제가 먹고 살았어요. 카카오 뱅크보다 카카오 게임, 카카오페이보다 카카오를 선택해가지고 수익률이 별로 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카카오페이 적자 기업인데 100% 올라갔잖아요. 카카오뱅크는 90% 올라가고. 근데 카카오 게임은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주 골치 아팠는데 다행히 LG전자 덕분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죠, 미리.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 올랐어요. 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이 큰 종목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처럼 2차 전지 소재 쪽이잖아요. 소재라고 하니까 좀 머리 굴쩍거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LNF, 에코프로, 후성 이것만 2차 전지 소재가 아닙니다.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어디서 갖고 오나요? LG화학 같은 경우 어디서 갖고 와요? LNF, 에코프로에서도 갖고 와지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들을 화학물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LG화학에서 조달해요. SK이노베이션, SK에서도 조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소재는 음극 활물질, 양극 활물질은 LNF, 에코프로, 포스코캠 이름 바꿨죠. 포스코 무슨 M으로 케미칼이. 자, 따라서 그 외적인 여러 가지 화학 소재들 들어가는 것들은 할 때마다 SK이노베이션,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화학에서 그리고 LG는 LG화학에서 원래 그래서 SK온도, SK이노베이션이 모회사고 SK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이 모회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꼭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기본적인 걸 바탕하는 화학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개념보다도 시장이 약간은 우상향의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굴뚝주들도 다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됐던 조선이라든가 고종비를 안고 가야 되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금리 동결이나 인하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도 이제 경쟁력 있는 종목군들로 큰 돈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4월 달에 어떤 주식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알죠.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 못 갔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동안 못 갈 거는 금리 인상기니까 못 가는 거. 실적은 좋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0% 금리에서 5% 금리 기준금리 올리는 동안 계속 빠진 거고 실적은 좋잖아요. 그래도 계속. 근데 이제는 금리까지 인하하죠. 실적도 좋은데. 그건 동결이죠. 멈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최근 1년 고점이나 낙폭 과대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살짝 밀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등 나왔다 지금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삼각수렴 형태로 보고 빨리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이해됐다. 삼성전자 다음에 SK이노베이션 4월 첫 번째 주 타이밍에 자, 그분들은 33 눌러주세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SK 이노베이션 한 번도 안 본 분들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갔느냐? 그동안 소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3조 9천억. 2022년도 국제 유가의 강세로 말미암아 매출액은 78조 원. 2년 전에 비해서 100% 상승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 4천억에서 3조 9천억. 4조 원이죠. 작년도에 1조 7천억에서 이거니까 120% 올라갔네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4조 8천억, 4,800억이었죠. 2021년. 자, 근데 2022년도에 4배? 4배 정도 증가한 1조 8,900억, 1조 9천억이죠. 그나마 이것조차도 경이적인 실적이 나올 뻔했는데 2022년도 4, 4분기에 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먹은 거예요. 그 앞에서. 자, 이번 연도 1,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2022년도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SK 이노베이션 3조 9천억,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연간 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조 8천억으로 거의 사상 최대에 육박합니다. 최근 코로나 전후로 사상 최대죠, 사실. 자, 그런데 주가는 많이 밀린 상태. 그래서 4월 달에 어떤 주식을 하면 좋을 거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현대우야라든가 혹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기계 및 굴뚝산업, 즉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종목인데 실적은 사상 거의 최대에 가까운데 주가는 반토막 난 대형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기관들이나 외국이나 누구든 눈독을 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자,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지난주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SK이노베이션,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이 어차피 4월장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먼저 대형주, 삼성전자나 그리고 LG화학이나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거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LG전자, LG디플이 애플이나 이런 걸 보면 다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을 한번 줄 때 사는 게 나은 건지 어차피 얘들도 다시 갈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바닥권대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움직이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사는 게 나을 건지 LG전자도 사고 LG디플도 사고 삼성전기도 사고 SK이노베이션도 사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벌써 그런 종목만 해도 대형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LG전자 포기, 삼성전기도 포기,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죠. 이제는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효성 쪽에서도 낙폭 과대한 종목이 많아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그렇죠? 먼저 올라오고 먼저 조정받고 효성화학 이런 것들 쭉 지금 47만원에서부터 12만 6천원 마이너스 70% 빠졌네요. 47만원에서 12만원이니까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마이너스 75%잖아. 이런 종목군들이 앞에서 한번 슈팅도 한번 나왔다가 지금 삐지럭거리잖아요. 너 한번 살짝 밀려만 줘봐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여기서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다가 또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살짝 밀리잖아요. 야, 기다린 시간이 벌써 4개월, 5개월인데 이런 종목 갖고 있었다가는 2023년도 희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없었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줬다가 또 밀어버리니까 16만 원에서 20% 빼니까 기다려봤자 계좌가 한심스럽잖아.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오는데 이런 주식 손절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왜 기다렸잖아. 보통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 반등 나왔다가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그 16만 원이야. 근데 지금 또다시 12만 원으로 빌려. 마이너스 20%, 30%. 즉 1억 5천, 2억 주고 샀는 것이 1억 갔다가 다시 1억 5, 6천 왔는데 1억 5천 왔다가 다시 1억 3천으로 밀리잖아. 그 사이에 희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주식은 올라가는데 손절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런 눌림목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때 이후 최대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35만 원. 계속 거래량이 떨어지기만 했다가 올라가잖아요.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살아났다가 이제 쫙 살아났다가 주가도 같이 움직였다는 건 1차 매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대 거래량에서 저가가 역전됐잖아. 61선 아래였는데 저가가 안 깨지고 고가는 높아지고 저가도 높아지고 고가도 높아지고 안 깨지잖아요.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연말 연초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건 이때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터닝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럴 때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은 당장 사는 건 아니더라도 눈여겨봤다가 베팅을 해줘야 되겠죠. 꽤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야 포스코가 올라온다, 후성이 올라온다, 아이테크놀로지 올라온다, 2차 전지가 올라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괜찮은 건데 낙폭 과대했던 거 27,000원에서 11,000원 마이너스 60% 50% 났던 거 반토막 60% 났던 것들이 올라오잖아. 2차 전지에서도 LNF 에코프로가 신고점에서 20% 올라가나 후성이 12,000원에서 18,000원 올라가나 누가 좋은 거겠습니까? 얘가 더 낫죠. 차라리 수익 게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국내에 남아있는 뭐가 있을까요? 낙폭 과대하는 것 중에 괜찮은 것. 연초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잖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다. 예,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괜찮은 종목. 주가는 매력적인 거. 기아 자동차. 지금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 이거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때 둘도 없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기회는 없어요, 이제는. 금리 동결 인하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판 사람들만 억울한 거죠. 여기서. 자, 두 번째. 낙폭과대인데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요? 다 이미 다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심지어 카지노까지도. 안 올라온 거 딱 하나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다. 누구냐? 시젠.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죠? 왜? 2차 전지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반도체도 가는데 안 움직이잖아. 실적은 좋지만. 안 사고 싶으시잖아요. 예, 안 사셔도 됩니다. 안 사셔도 돼요. 왜? 다른 것들도 있어.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이었어요. 신규 상장했을 때. 급등 나왔죠. 지금 얼마입니까? 조금 올라와서 7만 2천 원. 얼마 전까지 6만 원까지 근처 때까지 갔었는데, 네. 여기가 저점 두 번. 네. 이렇게. 네, 잠시만요. 잠깐 넥타이 좀 풀고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7만 2,900원인데 아까 어떤 차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 동결, 테슬라보다 누가 더 올라갔다? 적자 기업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그렇죠? 네. 자, 한국에는 적자 기업이 업황은 달라요. 그렇지만 계속 빠졌어.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 실적 괜찮아요. 그러면 가장 미국에서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 성장 가능성이 저해될 거라고 판단됐던 업황군. 한국에서는 그것이 조선업종도 있고 건설업종도 있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신약개발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벤처기업들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뿌리를 내려가면서 성장의 기로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기에 등장. 미국은 바이오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기는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뭐 통신업종 수준이에요. 그동안 혼자 신고점 나다가 요즘 빠지고 있죠. 반도체 올라오니까. 한국은 반도체나 바이오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일단 한번 4월 달에 보는 게,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뭐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종목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군들인데 특히 계열사 중에서 본다면 SK그룹이 금리 동결 및 인하기에 제가 봤을 때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바이오팜도 그렇고 SKC, SK케미칼, SK그룹 내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운용하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적대적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혹은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돈을 많이 먹는 것들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금리 동결 형태로 가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근데 지금 저희들은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때 8만 원 깨졌을 때가 기회였고 한번 이제 커트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SK바이오팜, SK 바이오가 두 개나 있네요. SK그룹에 사이언스 이런 형태로 보면은 전부 다 이런 형태예요. SK이노베이션이든지 하이닉스든지 금리 인상기에 반도체가 됐든 금리 인상기의 피해주들이죠. 심지어 SK는 SK 바이오 케미칼은 올라가야 되는데 참 SK 이노베이션 올라가야 되는데 정유주니까 금리 인상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차트 모양으로 빠졌고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금리가 이제 동결이거나 멈추니까 먼저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너나 나나 할 거 없더래. 자, 그래서 가장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 SK그룹주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SK사이언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하이닉스는 오늘 쉬어가긴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성전자에 일정 부분 베팅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이닉스도 산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는 거는 좀 부담되고요. 삼성전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 조합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방향이 흐름을 잡고 가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주식 많이 빠지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축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7인데다가 아침부터 그리고 이제 국내 외국인들이 보니까 아침에는 선물로 때려먹고 오전장 중에 선물 매도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주식도 이제 살살 때리려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산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손절 갈등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콜옵션 아침에 매수한 분들 그리고 풋옵션 매도한 분들 거꾸로 얘기하면은 윗방향이죠. 그렇죠? 이제 풋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클 겁니다. 즉 지수가 우상향인 방향에서 상승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대로 괜찮아요. 기다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선물이나 옵션은 그게 아니죠. 타이밍을 뺏기면 죽는 거예요. 단타가. 요거 오늘 죽이고 시작할 거예요. 오전장 중에 풀로 죽일 것 같아요. 죽일 수 있는 만큼. 선물 계속 때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10,000개 샀던 거 다 엎어버렸네요. 엎었다라기보다는 기관한테 또 나눠주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왜냐 이거밖에 안 빠졌죠. 10,000개 살 때 그동안 5포인트 올라갔는데 1.7포인트 밖에 안 빠졌다. 산 놈이 때리는데 아닙니다. 원래 산 놈이 때리면 더 많이 빠져야죠. 받아주는 놈이 없으니. 애들이 받아주잖아요. 근데 겨우 저만큼 밀렸는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선물 10,000개 때리면 그동안 샀던 거 엎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20,000개 샀다가 절반은 받아줄 세력이 없어요. 사실 자기들이 쳐올렸다 자기들이 때리는 거니까 기관이 안 받아줘도 그만이다는 얘기죠. 지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사실 매도 때렸던 거를 절반 밀어주는 선상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이 100억이 났던 걸 50억으로 그냥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밀어주는 거가 진짜 미는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가 나온다. 중요한 건 이 밀리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얘들 손절시키고 이제 다시 가겠지.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시행착오, 좌충우돌을 상대적으로 좀 덜 겪어가면서 다행히 잘 좀 극복해 나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12시죠. 잠깐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올라오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나노신소재, 코스닥 시장에서 엔캠, 넥슨게임즈, CIS, 케어젠, 성우하이텍, 파마리서치, 동아기업, 성일하이텍, 하림지주, 아프리카TV, PNT, 대주전자재료 골고루 올라오네요. 그렇죠? 골고루 올라오는데 공통된 현상은 2차전지 소재 쪽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백건전지, 예. 그러면 파마리서치, 케어젠, 바이오 및 뭐 뷰티, 아프리카TV, 포스코 ICT 뭐 올라갈 놈들 다 올라가네. 언젠가 한 번은 갈 거야. 다 온 것 같아. 조만간에 포스코 ICT
마찬가지로 한 번씩 올라오네요. 아프리카 TV 떨어질 때마다 모아나가는 재미가 있었던 종목인데 네. 그냥 이틀에 다 올려버렸네. 네. 원래 본인들이 가고 싶어 했던 주식이 준비 세팅이 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000원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거래가 터진 이지죠. 그렇죠? 네. 이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참 10만 원을 언제 돌파할 거냐. 10만 원 돌파를 하면은 의외로도 쉽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거래가 이미 터졌네요. 그렇죠? 꽤 괜찮은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종목도 좋지만 거래소 종목 그리고 보니까 성우하이텍, 화신, 성우하이텍 최근 3년 내 고점 돌파 시도하네요. 최근 3년 내 고점 돌파 시도해요. 그리고 이제 화신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현대차, 기아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저런 어떤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게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HL만도나 당연히 주목해서 이제부터 4월에 봐야 됩니다. 편입해야 될 건지 말 건지. 현대위아 지금 다행히 좀 물꼬를 달아주네요. 일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추세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니까. SN 오토모티브 이런 많은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만도와 현대의아 둘 중에 하나 포함시킬 건가 말 건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군들 보니까 다날 코스닥 150개 종목 중에서 보는 거예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군 리스트 중에서 그래서 4월 달에는 뭘 갖고 있어도 제가 보니까 좀 되는 분위기. 3월 달에 반도체와 OLED가 1, 2, 3월 달에 50%, 30% 바닥에서 치솟아 올라줬다면 LG전자나 IT 종목군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4월 달에는 4월 달에도 이렇게 조금 주변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흐름으로 시장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약간 보니까 이제 제조업보다는 주로 소프트 파워 쪽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게임이라든가 다날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뭐 디어유 뼈 산업이지만 사실 제조업처럼 찍고받고 하는 대량 생산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스코텍이라는 게 반도체 유닛 테스트, 헬릭스미스, 위메이드, 위지역 스튜디오, 바이오 제넥신, 신약 쪽이잖아요. 일반적인 제품이 셀트리온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젠백스 이런 종목군들 그 가운데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서울반도체 얘는 제조업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는 거 이렇게 그냥 날아갈 주식인데 빠질 때 빠지는 걸 이용해서 낚아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우상향이라면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쭉 그동안 추세 하락으로 수년간 있었던 종목 중에서 장기 턴어라운드가 이제 나와가면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멈춘 종목군들. 반도체가 밀리니까 최근에 그랬을 때를 내가 뭐 낚아채야 되는 종목. 그런 것이 2월달, 3월달에는 포스코 ICT라든가 LG전자라든가 혹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OLED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ED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서 이제 잘 방향도 잡았고 그렇게 한번 그런 종목 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네요. 보니까 원액 IPS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기회를 준다면 좋겠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만 원까지는 마음이 여기를 바라고 있지만 4월 달에는 어찌됐든 4월 초에는 지금 보니까 반도체하고 OLED는 수익 실현 쪽으로 한번 나오고 그 외의 것들 특히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도 대형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시간이 8시 8분인데요. 음, 보니까 오늘은 오후장에 이 쟤를 손절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잠시만요. 물 좀 한번 먹고 시작할게요. 오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버티면 먹여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잠깐 어차피 2,500을 뺏기는 돌파 나오는 구간이니까 코스닥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코스닥은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코스닥 거래가 지금 비정상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입니다. 매수가 7조 1천억, 매도가 6조 9천억. 누가? 개인 투자자가. 7조 원이에요. 거래소가 5조 원인데 외국인 거래소 1조 6천억, 기관 1조 원. 코스닥 외국인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되네요. 기관 코스닥 3,800억. 그러면 기관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20분의 1이에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 혼자 사고 파는 겁니다. 거래소보다도 거래 규모가 더 커요. 거래 대금이 요 며칠 사이에 쭉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좋은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인 건 맞아요. 특히 기관들은 지금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뭐 1,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000억 원어치를 샀다 그 개념보다 참여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기관들은 없어요. 어디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은 장단 맞추는 게임인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 지금 게임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를 사고 팔을까요? 거의 2차 전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5조인데 코스닥 시장이 그보다 40% 많은 7조 1천억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지금 먹여줄지 안 먹여줄지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다. 이번 주에는. 왜냐, 기관들 자체는 코스닥을 베팅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대신에 선물은 빨리 잘라낸다. 그렇죠? 매도 들고 있다가 지금 빨리 잘라내잖아요. 외국인이 기회 줄 때.
그렇지 않으면 애들 대량 손실이에요. 오늘 미국장 떴지, 유럽장 떴지,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늘 밤 미국이 급등 나오면 이거 또 갭상승 나가면서 2500 뚫리면 기관들은 모든 영역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칠 기회를 외국인이 주는 거라고요. 이것 자체도 비정상이죠, 사실. 둘이 제가 봤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은 맞습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뭔가 둘이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세력 한두 놈이 선물을 조 단위로 매매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라고 불리는 이 국내 증권사 한두 개 세력이 손을 잡고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조 단위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아침에. 그 가운데서 종목들이 반도체가 나왔다가 2차 전지가 나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면서 커트 당하는 거예요. 사실 개인들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비정상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 이렇게 많으면 사실 플러스가 나야죠. 그렇죠? 그것도 강한 형태로. 근데 주도주가 지금 2차 전지에서 거래 대금을 빼면 사실 거의 없다. 그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용하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발을 담그지 않고 있다. 코스닥에 특히 기관들. 거래소의 선물 쪽으로만 오히려 이제 상방 포지션 2500 돌파 나올 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오늘 콜옵션이라든가 선물에 미국 시장 보고 베팅한 개인들은 오늘 먹여주는 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좀 쉬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내가 좋은 종목을 오늘 매수할 기회로 삼는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다면 서울 반도체나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어차피 올라갈 때 반도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원익 IPS라든가. 지금 사는 건 아니죠, 원익은.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본다면 괜찮은 타이밍인데, 만약에 어떤 종목을 내가 단타로 추격 매수한다. 그러면 그것을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래서 그것이 시장은 분명하게 우상향의 흐름으로 가는 것은 맞다. 심지어 외국인이 샀던 놈들이 선물을 1조 원을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거밖에 안 빠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내 기관들이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적당한 손에서 지금 살짝 5% 올랐다 살짝 밀어줄 때 사실 손실이 더 커져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밀어줄 때 국내 기관이 손절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 우상향의 흐름에다 놓고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궤적을 좀 끌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종목을 편입한다. 혹은 조금 더 강약 조절을 해서 수익률 확대를 좀 노린다. 그러면 그 중심에 저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위아,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빠진 거와 특히 석유화학 제품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 즉 금리 인상기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인데 실적은 괜찮은 것들 그래서 종목군을 계속 찾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1차적인 반등이 나왔던 카카오나 연말 연초에 잘 사서 큰 수익을 안겨줬던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못지않은 2, 4분기 수익률을 기대하기에 꽤 좋은 그런 타이밍과 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 미국장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대신 테슬라가 올라갔죠. 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예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금리라든가 이런 금융정책 말고 미국 내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IRA, 수정 IRA입니다. 수정 IRA 법안이죠. 수정 IRA 법안이에요. IRA라는 게 결국은 말이 IRA이고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 7,000달러, 한국 돈으로 이제 3,500달러, 3,500달러. 하나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하나는 배터리. 예. 이게 됐을 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IRA 법안이 지금 수정이 됐잖아요. 수정된 IRA 법안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2차 전지한테는 유리한 거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IRA 법안에서 핵심 광물질,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 광물질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이 적성 국가, 그러니까 이제 위험 국가예요. 이 나라들은 미국이 규정한 적성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질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80%를 다 수입해 옵니다. 일본은 다르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 세계 배터리에 대한 지금 과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CATL이 27%, 우리나라 LG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다 합쳐서 20%.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이 있죠, 일본에. 자, 그런데 CATL을 앞으로 빼고 미국이 배터리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CATL 죽이기 법안이에요, 사실은. IRA 법안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중국의 전기차의 싹을 성장을 제한시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단가가 올라가요. 한국, 일본 배터리 회사와 소재 쪽만 대박이 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쪽은 이미 미국에 2025년도부터 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LG와 SK, SDI가 이미 준비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 쪽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한국 업체만 수혜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꼼수를 쓴 거죠. 수정 IRA 법안대 취지에 맞춰서 유럽 너희들이, 독일 놈들 너희들이 독일 자동차는 배터리 보조금 못 받는다, 불리하다. 한국 현대자동차, 기아차 배터리 보조금 못 받는다, 불리하다 요청했지. 알았어, 내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 줄게, 너희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놓고 발표를 했는데 이 수정 IRA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수정 IRA 법안에서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FTA를 미국과 맺지 않은 나라 중에서 중요한 광물질,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로,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소재로 분리된 것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한테 뭐를 준 거예요? FTA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수정 IRA 수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누가 다 먹는 거예요, 혼자? 우리나라 LNF 에코프로
독점하는 거예요, 포스코가. 왜? 미국의 FTA 국가를 계약을 맺은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은 적성 국가니까 광물질 수입하면 안 되고 만든 거 미국이 2027년도부터 70%의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나라는 FTA 규정을 맺은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면 부품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 공장이 있어야 돼요. 핵심 소재는 FTA 계약만 맺으면 한국에서 하면 돼. 근데 완전히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한 게 누굽니까?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참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렇다 쳐. 한국은 왜 수정해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수정해줬죠. 한국한테 불리한 게 있습니까? 유리한 게 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한국. 일본은 길이 열렸죠. 일본은 길이 열렸잖아요. FTA를 안 맺었는데도 FTA에 준하는 자격을 줘서 일본 내에서 생산한 것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안 지어도 당분간. 그러니까 한국 업체한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자동차 회사한테는 호재예요. 일본 것도 갖다 쓸 수 있잖아. 그렇죠? LG 엔솔이나 SK온한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배터리 이런 소재 쪽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독점인데 미국 공장에 안 지어도 되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뭐 FTA 맞은 나라가 한두 나라냐? 맞습니다. 다른 나라 많이 맺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배터리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국 독점인데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제가 보니까 일본 놈들 로비력이 대단해요. 일본 놈들 로비력이 지금 유럽이 반발하고 있죠. 우리가 요구한 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완성차에 대해서 독일 차들이 요청한 건데 그건 쏙 빼고 배터리 소재만 그렇게 싹 해버렸으니 일본 미쓰비시를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는 거래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거래소는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2500 돌파를 염두에 두고 국내 기관도 베팅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강한 이유. 나름 자동차는 그런 대로 하나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고 에너지 엔솔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SK이노베이션 여기서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왕창 다 질렀을 텐데 괜찮은 수준으로만 먹고 보자. 낙폭과대로서만 보자. 저의 지론입니다. 자, 그리고요.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지금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MR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믹시드 리얼리티 MR 이게 애플의 방식이죠. 요거 헤드셋 있잖아요. 요거가 원래 6월달 출시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연기됐습니다. 연기돼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 공장에 대한 뭐 탈출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연기돼서 LG전자, 자화전자가 조금 주춤거려요.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LG전자, 자화전자 요즘 잘 나가다가 여기 잠깐 좀 주춤거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올라오네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셔서 LG디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디플이 조금 아침에 덜컹거렸어요.
약간 덜컹거린 게 그 주말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발표가 나와가지고 덜컹거렸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쭉 빨아먹고, 그렇죠? 5% 빠졌다가 쫙 말아 올리네요. 어차피 뭐 연기되는 것 뿐이지 출시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애플 폰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 워치, 그리고 그것의 워치에 이어서 가장 헤드셋, 증강현실에 되는 헤드셋이 앞으로 주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들 한테는 꽤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는 진짜가 아니라고 저는 거의 확정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샀던 애들이 던지면 지수가 이 정도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전날보다 고가에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샀다가 미는데 보통 그럼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럼 올릴 때 3포인트 올라갔으면 미를 때 이 정도 팔면 5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지금 1.5포인트밖에 안 빠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만 먹고 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저가에. 이해되셨죠? 네. 기관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플러스에 안 넘겨주고, 그래서 애들이 손실이 더 확대되는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100억 손실 날 거 50억만 손실 나고 넘겨받는 겁니다. 선물. 지금 그런 형국으로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오후장에 되면 조금 더 명쾌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움직이다가 2500포인트 이번 달 4월 달을 넘어서서 4월 달에 주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 2500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그대로 돌파가 예상된다. 프랑스 신고점과 더불어서 한국도 2500을 넘고 2650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의 약세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독일의 신고점 가능성이 왜 계속 나오느냐? 바로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예요. 이미 103이 깨졌을 때, 유로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뭐 한국과 일본, 특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금리를 올려주지 않는데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매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뭐 금리, 이제 달러 인덱스 강하게 유지할 필요 없죠. 금리가 떨어지면 국공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던 걸 국공채 가격 상승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과외선생 저 박한샘은 2분기 4월 달에 여는 과외선생 30번째 이 시간에 4월에는 소풍하기도 좋은 달이다. 그런데 주식 쇼핑하기도 좋은 달이다. 그리고 그 주식 쇼핑은 지금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 먼저 올라갔던 반도체들 밀어줄 때 기회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이 싫다. 그러면 대표적인 굴뚝주인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기회가 나오고 있다. 그 기회를 잘 살린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렇게 환경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만들어준 큰 기회 속에서 4월달 5월 3일까지 좋은 기회가 계획했던 대로 잘 열리고 있다. 그것을 최대한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